동덕여대 사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눈길을 가장 끌었던 것, 그리고 가장 한심했던 것은 그 얼빠진 락화질이 아니라 저에게는 이 문구였습니다.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는 슬로건이었어요. 이 말은 외국의 어떤 문구를 변형해서 쓰는 거라고 하는데 뭐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알 가치도 없고요.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마치 망해가는 조선의 산골 어딘가에서 몰락한 양반이 무너져가는 초가집 냉골방에 앉아서 반상의 법도가 지엄한데 어찌 오랑캐 문물을 사대부가 사용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외칠 것 같은 그런 갑갑하고 치졸한 슬로건입니다. 천지를 모르고 눈만 가리고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여대라는 것의 존재는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의미가 있을 겁니다.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대여야 한다 이런 말에는 딱히 동의를 못하겠고 무슨 학문적 성과를 자기들이 그리도 추구한다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명문대라고 칭할 정도의 레벨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세상은 변하고 있고 학생 수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학교의 발전 방안 발전은 못하더라도 생존은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상황, 이 처지에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는 말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 개판도 극히 일부 어리석은 자들이 벌인 일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대다수 동덕여대 학생들은 동의하거나 가담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요. 오히려 지금 동덕여대 학생들이 해야 하는 말은 학교보다도 학생들이 먼저 나서서 해야 하는 말은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개방할지언정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것 아닐까요? 레디컬 페 머시기들이 자기들의 행동을 지적당하면 꼭 하는 말이 뭐냐? 오빠가 허락한 페 이즘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행동에는 네 동의나 네 조언이 필요 없다. 나는 내 멋대로 그냥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남자들한테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여자들이 반발을 해도 똑같이 반응해요. 오빠가 그렇게 가르쳤냐? 오빠가 그러라고 시켰냐? 그러면서 그 반대한 여성들을 흉자라고 부릅니다. 남자를 흉내내는 여자라고. 이것은 저 소멸하겠다는 얘기와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확장성보다 더 큰 세력을 모으고 더 큰 힘을 얻고 더 큰 동의, 더 큰 참여를 이끌어내고 양지로 걸어 나오는 것보다 지들끼리 우물 바닥에 앉아서 내가 옳아, 내가 맞아 하면서 세상을 저주하면서 사는 것. 남들은 틀렸어, 우리만 옳아,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면 돼 하는 게 더 좋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 거기서 생산되는 것은 오직 피해의식뿐이죠. 그래서 오늘은 오빠가 아닌 흉자도 아닌 진짜 언니가 가르쳐주는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 속의 진짜 페 언니를 얘기해주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개방할지언정 소멸하지 않았던 사람, 이탈리아 최초의 여자 변호사 리디아 포엣의 이야기입니다. 리디아 포엣은 1800년대 말 여성의 고등교육 자체가 흔치 않았던 시절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았고요. 학교에 다니면서 영어, 독어, 프랑스어 교사 자격을 모두 취득합니다. 그리고 의대에 진학했다가 중도에 자퇴를 하고 나와서 다시 법대를 들어가요. 리디아 포엣은 사회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여성 참정권을 주제로 졸업 발표를 하고 법대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2년간 법원에서 법무 연수를 받고 변호사 시험을 쳐서 아주 높은 성적으로 당당히 통과를 해요. 그리고 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겠다고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의 튜린 변호사협회는 여자가 변호사로 등록 신청을 한 것이 처음이라서 위원회 전체가 등록을 시킬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를 두고 투표를 하는데 남녀 차별이 심했던 시절이지만 공식적으로 법은 차별은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일단 통과가 됩니다. 여자가 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협회의 보드 멤버 중 2명이 항의의 표시로 사임을 할 정도로 논란이 됐던 사건이에요. 그러나 리디아 포엣은 굽히지 않고 계속 밀어붙여서 결국 변호사 자격을 얻어냅니다. 그게 1883년 8월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탈리아의 법무부 장관이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 여자를 등록시켰냐고. 그래서 단 3개월 만에 11월에 리디아 포엣은 판결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고 자격이 말소됩니다. 당시에 이 결정을 내린 법원 판결문은 지금 시대에 읽으면 법원의 공식 판결문이라고 하기에는 기가 막힐 정도로 숨막히게 차별적입니다. 이걸 자세히 읽어드리면 이걸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노딱을 먹을 수도 있을 정도라서 간단히 요약해서 적당히 단어를 교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조의 직무, 변호사의 직위는 늘 오직 이 성별의 일이었고 저 성별은 끼어들 수 없었다. 저 성별이 법의 장에 나오는 것, 대중 앞에서 논쟁하는 것, 조신하지 못하게 열띤 논쟁에 참여하는 것은 쳐다보기 힘든 추한 일이며 그 과정에서 차분하도록 만들어진 저 성별의 본성이 자칫 쉽게 동요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 성별과 경쟁하고 동등한 위치에 서는 것이 과연 저 성별에게 주어진 본연의 역할이 맞는지, 그것을 성공 또는 성장이라 부를 수 있는지 숙고해야 한다. 저 성별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이 판결은 이탈리아 전역은 물론 유럽 전체에 걸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탈리아의 27개 중 23개 언론이 리디아를 지지했고요. 단 4개만이 법원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이 이미 내려진 이상 달라질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리디아 포엣은 포기하기는커녕 개업한 변호사였던 자기 오빠 지오바니 엔리코랑 동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법정에만 못 나가지 계속 변호사로 활동한 거예요. 당시의 기록이 많이 전해지지는 않는데 추정되기로는 여러 남자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부리고 자기 대신 법정에 내보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리디아는 여성과 청소년 사건을 변호하는 활동을 활발히 했어요. 국제교정회의를 30여 년간 주도하기도 했고요. 재소자의 인권, 미성년 범죄자의 인권 분야에서 변호사로서 싸웠습니다. 미성년 법정을 분리하자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감옥 생활을 처벌이 아닌 교화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들, 교육 프로그램, 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도 힘썼습니다. 이탈리아 국립여성협회의 창립 멤버였고요. 정치권의 압력을 행사해서 미성년자의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여러 법안을 실제로 통과시킨 주역입니다. 국가가 인정하지만 않았지 시스템이 도장만 찍어주지 않았을 뿐이지 리디아 포엣은 평생을 변호사로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1920년 변호사 자격이 취소된 지 37년 만에 리디아 포엣은 65세에 드디어 국가로부터 변호사 자격을 다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최초의 여성 변호사라는 기록과 최초의 승인된 여성 변호사라는 기록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변호사 자격을 인정받고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1922년에는 67세의 나이로 튜린 여성참정권위원회의 대표가 됩니다.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일상의 자잘한 기록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사진도 많이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리디아 포엣의 실제 사진이고 이것은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시리즈 속의 리디아 포엣입니다. 그러나 공식 기록, 언론과 법원에 남아있는 리디아 포엣의 기록들만 봐도 리디아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당시 세상은 차별적이었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달랐어요. 당시에는 차별이 실제로 존재하던 시기였습니다. 리디아 포엣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법원 판결문은 제가 막 인권이나 이런 거에 특히 민감하거나 열을 올리는 사람이 아닌데도 읽기에 불편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리디아 포엣이 세상이 차별적이라고 세상 속으로 나가느니 소멸하고 말겠다고 저 기득권 차별주의자들과는 안 어울리겠다고 구석에 숨어서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서 누웠습니까? 천만에요. 튜린 법원이 했던 말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세상에 나오지 말고 니들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너희들 조신한 성별끼리 모여서 조신하게 살라고요. 어떠십니까? 과연 누가 차별주의자일까요? 문을 열자, 세상으로 나가자, 중심으로 뛰어들자, 똑같이 경쟁해서 승리하자, 나가서 내 편을 만들자는 사람과 개방하느니, 저들과 함께하느니, 어울려서 경쟁하느니 그냥 소멸하겠다.
누가 지금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인권을 후퇴시키고 있습니까? 어차피 쟤네들이야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을 테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거라는 것이 세상에 필요하다면, 뭔가 세상을 바꿔야만 한다면 개방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과 소멸하지 않고 개방하는 것, 어떤 형태가 과연 맞는 걸까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